라이브 방송의 마무리는 대전으로 복귀해서 짜님들과 인사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금강휴게소는 찾아보니까 대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근방에 사시는 분이라면 드라이브 하기 좋겠더라고요. 대략 정규 속도로 한 30분이면 올 수 있고요. 다시 또 회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톨게이트를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아도 음악 들으면서 라이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차량이 있고 데이트 통행권이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할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포켓 차로를 통해서 이제 메인 도로에 또 합류하기 위해 깜빡이는 들어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켜주시고 점선에서 실선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 계신 저속 차량 형님께서 대바리를 끼워주기 위해서 2차선에 있다가 1차선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럴 때는 빗감도 한번 날려보는 겁니다. 영애공주님 새로 들어오셨는데요. 운전 시작한 지 한 달인데요. 차선에 맞게 잘 가는지 감이 안 오는데 스티커나 이런 거 붙이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있을까요? 대바리는 초보 연수생들과 교육 진행할 때 차선 맞추는 방법 몇 가지들이 있긴 있지만, 대바리는 노면 표시에 오른발 끝을 맞추어 달리면 하루 이틀 그렇게 연습해 보셨으면 3일차쯤 됐을 때에 좌우 간격을 노면 표시에 오른발 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 미러 속에 보이는 차선과 우리 차량과의 일정한 폭을 보면서 보다 쉽게 차선 간격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차선 변경을 할 때나 우리가 거울 보는 것이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차선 맞추기 위해서 노면 표시에 1차적으로 오른발 끝을 맞추어 달리면서 거울 속에 들여다 봤을 때 차선과 우리 차량과의 일정한 폭이 맞춰 보이는지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차량이 많이 없는 구간에서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차선 맞추기를 위해서 아이템을 구매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합류 구간이 어렵대요, 클리오님이. 무섭대요. 클리오니 합류 구간 당연히 쉽진 않습니다. 앞서 대바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합류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차량 앞에 합류하기 위해 거울을 쳐다봤을 때, 아니면 고개를 뒤로 돌아서 봤을 때에 달려오는 차량의 속도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그 차량이 70km로 달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 차량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60km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똑같은 70km 들어갈 수 없습니다. 늦어도 90에서 100까지는 밟아 주셔야지 달리고 있는 차량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끼어들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포켓 차로에서 이제 끼어들기 위해 합류할 때에는 조금 더 가속 페달을 힘차게 밟아서 들어가고자 하는 타겟 차량 앞에 과감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찐빵이님도 차선을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자꾸 왼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왼쪽으로 넘어간다거나 오른쪽에 붙는 경우는 본인이 운전을 하시면서 차선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려고 사이드미러와 차선과 우리 차량의 폭을 볼 거라고 계속 거울 쳐다보는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을 쳐다보실 때는 1초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잠시 잠깐 바라봐 주시는 것이 좋아요. 차량들이 지금 있는데
1, 2차로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2차로에는 큰 차들이 주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큰 차가, 그 앞에 달리고 있는 큰 차가 또 천천히 가면 언제든지 깜빡이를 넣고 바로 차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큰 차들은 언제든지 내 앞에 끼어들 수 있겠구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대전에서 본가를 가기 위해 부산 내려가다 보면 정말 짜증나는 트럭 기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뻔히 1차로로 버젓이 100km 이상 밟아가고 있어도 트럭 기사님들이 한 번씩 머리부터 집어넣고 깜빡이 넣으면서 우리가 급브레이크 밟고 차량이 멈춰서도록 하시는 기사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기사님들까지도 주의해서 운전하셔야 돼요. 하이패스는 어느 정도에 지나가야 되나요? 속도? 규정 속도는 30입니다. 그렇지만 2019년 12월 1일부로 경찰 형님들께서 규정속도 위반 시 단속한다라고 했는데 대바리가 하이패스 구간에서 80, 90까지 달려봤지만 단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밟히네. 노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구간이 공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휴대전화 사용하시면서 주행하시는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 대바리의 라이브 방송을 참여하시고 계신 그 마음은 알겠지만 잠시 차량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행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여 가면서까지 대바리의 라이브를 볼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문득 생각나서 노파심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길가에 차 세워두고 계실 거라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시청 바랍니다. 요금소에서는 표 받을 때 비상등 켜야 되나요? 신상호님 질문이요. 신상훈 짜님, 요금소에서는 비상등을 켜지 않습니다. 너무 비상등을 남발해도 다른 차량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혹시 보행 중에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 위를 달리면서 비상등 켜놓고 달리는 거 보셨나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무적이기 때문에 비상등을 켜고 인도 위를 달린다거나 횡단보도를 횡단한다거나 역주행을 한다거나 신호위반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상등을 켤 때는 깜빡이를 켜고 물론 차선 변경을 했다거나 아니면 남에게 조금 피해를 줬을 때에는 빗감을 넣는 거지만 휴게소에서는 다 같이 멈춰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왜 요금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상등은 굳이 켤 필요가 없어요. 혹시라도 비상등 켰다 그럼 뒷차는 찝찝해합니다. 우리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차량에 고장이 있는 줄 알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찐빵이 하루님, 쌤은 내비 뭐로 쓰시나요? 저는 8년 된 파인 드라이브 BF2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면 내비게이션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차를 바꾸고 싶어요. 듣고 있죠, 편집자? 네. 밤에는 차선이 안 보여요. 방금처럼 흰색 승용차가
이유 없이 천천히 달릴 경우에는 빵빵 울려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기보다 급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앞지르기 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최고 속도는 100이고 최저 속도는 50이니까요. 50으로 달려도 됩니다. 앞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70 이상, 하여튼 80 넘었었나요? 70 넘었었나요? 연세 드신 할머니가 고속도로에서 50으로 달리다가 그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그 차 운전하시던 할머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할머니는 국가수 분석을 해보니 규정속도 50 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고속도로에서 너무 천천히 본인의 안전을 위한답시고 저속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의 위반은 아니지만은 남에게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흘러가는 속도에 맞춰서 같이 흘러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고속도로는 완만한 극커브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기보다 대바리 차량 속도도 현재 100km로 주행하고 있는데요. 휘어진 차선 안쪽으로 핸들을 미세하게 조향하면서 원심력에 의해 차량이 밖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붙어서 주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왜 추월을 안 했어? 응? 아니, 추월할 법도 한데 추월은 안 하고 브레이크를 밟기를. 그렇죠. 아, 앞에 차가 있는데? 일행일 수 있어요. 네, 내비게이션 음성을 잘 들어보시면 약 900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차로를 변경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뒤늦게 다가가서 부랴부랴 차로 변경해서 빠지려고 하다가 경로를 놓치게 되면 빠꾸 안 됩니다. 다음 IC까지 계속 직진하셔야 돼요. 예전에 대바리가 편집자와 함께 이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빠져야 되는 구간에 못 빠졌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파나마 IC를 가기 위해서 사실은 저쪽으로 빠졌었어야 됐는데 대바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놓쳐봤는데 눈치채셨습니까? 네, 조금 돌아간다라고 해서 후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IC까지 가보시는 거예요. 대바리가 당황한 것 같다, 제대로 보고 간 것이 맞나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무삭제본 편집본을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당황하지 않았어. 일부러 따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조금 더 돌아갈 길을 선택했던 대바리입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 맛있네. 약간 커피집마다 조금씩 그 원두 맛이 다르네. 질문이 좀 들어오는데 좀 이따가 한꺼번에 할까요? 나는 지금 질문 읽어주시면 제가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찐빵이 하루님이 속도가 빨라지면 차가 좀 덜덜 떨던데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자신의 차량의 속도가 빨라졌을 때
어떤 부분이 떨린다? 물론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으면 떨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차량이 미션이 좋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핸들에서 진동이 울릴 수도 있지만 노면이 또 고르지 못하면 차량이 많이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TV 하나님, 밤에 앞차가 자는 것처럼 차가 흔들흔들하면 클락션 올려줘야 되나요? 클락션 빵빵 두 번 울려 보셨다가 그래도 흔들린다 그러면 앞지르기 및 아니면 안전거리를 많이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음주운전일 수도 있고 졸음운전일 수도 있지만은 상대방을 위해 클락션 빵빵 울렸는데 그 이상 울려대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괜히 내가 상대방을 위한답시고 배려와 양보하려 했는데 내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뉴스 보셨나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해달라 했는데 뺨 때리는 사람 있고 개쌍욕 하는 사람 있고 많죠. 예, 마스크 안 꼈다 그러면 애써 외면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나만 마스크 끼고 그 사람과 대면 안 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괜히 아저씨 마스크 써주세요 하면 슬리퍼 갖고 빠마떼기 맞을 수 있어요. 굉장히 놀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불의를 보고 못 찾겠다 한마디 내뱉기 전에 함께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대바리는 하이패스 구간으로 가기 위해 차량 변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km 이하로 서행하라는데 대바리의 교정 속도는 지금 시속 50이에요. 요금 2,1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대전 IC 낯익은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바리와 고속주행을 해보기 위해 이 도로를 탔었습니다. 네, 노면이 젖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3번 나눠서 대바리는 밟아서 이렇게 안전거리를 두고 부드럽게 차량이 멈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휴대폰이 지금 들리지 모르겠는데 왜? 한번 올려볼까? 아니, 지금 빵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지 이거를? 함부로 또 빵 할 수도.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해야 되는데. 혹시 휴대폰 마이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바리 음성이 크게 들리나요? 적게 들리나요? 잘 들린다는데. 네, 로우 톤입니다. 들리나요? 한 번 더. 네, 로우 톤. 하이톤 갑니다. 들리나요? 네, 주변 보행자가 쳐다봐서 여기까지 클락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락션을 눌릴 때 어디 위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살살 쓰다듬듯이 툭툭 쳐보시면 내부에서는 탁탁 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 듣기로는 저음이 나와요. 근데 보행자가 지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탁탁 두들기면서 올려주셔야 되는데 꾹 눌러주시면 지나가던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를 던질 수 있고요.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핸드백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고음입니다. 귀가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조금 차량 옵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경차나 소형차일 경우에는 클락션이 띡띡 오토바이 멜로디가 나오고요. 차가 조금 고급지다, 같은 클락션을 눌려도 조금 중저음이 깔리면서 듣기 좋은 멜로디들이 나와요. 예, 사고 났네요. 어휴. 아이고. 차를 치울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또. 방금 대바리가 클락션 눌린다라고 해서 못 봐서 놓쳤는데 교차로 위에 사고가 났었나 봐요. 누가 먼저 가려고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차를 2대 정도 교차로 정중앙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한 4-5명 서 있더라고요. 네, 케빈샤님 맞습니다. 핸들 치는 소리만 둥둥 나는데 그 소리가 실내에서 듣기로는 핸들 치는 소리만 나는 것 같은데 밖에서 들어보시면 예, 저음이 나옵니다. 처음에 만나고 자기가 운전할 때요, 이런 로우톤 하이톤 몰랐을 때는 이제 로우톤 치려고 탕탕 치는 게 나는 되게 화가 난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아, 화나서 오해야. 클락션 울리나 했는데 아, 그런 로우톤 하이톤이 있다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렇지, 오해야 그거는. 이런 것도 하나의 연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물론 운전 학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운전 학원을 통해서 배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는 학원을 통해서 취득했더라도 이렇게 실전 도로 중에 필요한 것들은 대바리와 함께 배우시길 강권합니다. 왜? 돈이 안 드니까 열정만 가지고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대바리는 대전역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하기 전에 분명히 밥을 많이 먹었는데 라이브만 끝나면 꼭 배가 엄청나게 고파지는 것 같습니다. 허기가 지는 것 같아요. TV 하나님, 예,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방식에 의해서는 핸들 복원력 사용하시는 것이 건방 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대바리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말을 신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리고 신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다리를 꼬아서 양말을 신었더니 아버지가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놈이 자식이 하고 가셨어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다리 꼬아서 양말 신었다는 거에 대해 아버지가 가르쳐 주고 싶었었던 게 있었었나 봅니다. 그처럼 자기 아버지의 색깔에 맞춰서 때로는 운전을 해야 되는데, TV 아나님께서 물론 대바리가 정답을 알려드렸다 해도 아버지와 운전할 때만큼은 아버지 스타일에 맞춰서 때로는 주행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고 가족의 화목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연수받고 나서 몰랐던 사실들을 알고 난 다음 아주머니들께서 남편들에게 이거 알아? 이거 몰랐지? 아유, 이것도 모르냐? 하면서 훈수 두다가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전화까지 왔었어요. 신랑분이 어떻게 가르쳐 줬길래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냐면서. 그래서 알더라도 조금은 돌려서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우리 옆에 있던 차 우회전할 차였어. 네, 이렇게 보행자에게 클락션을 크게 울렸어요. 왜? 저는 보행신호 들어올 줄 알고 보행자가 뒤도 안 돌아보고 대바리 차량을 가로막나 생각했는데 보행자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였겠다.
물론 못 하면은.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행자에게 제가 짜증을 낸 것이 아니고 안전상의 이유로 클락션을 울려댔습니다. 다칠까봐 안 보행자 보였을 것 걱정해서. 같아요, 화면에. 화면에 안 비칠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의 편집본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보행 신호 들어온 줄 알았네. 이 채팅방에 있는 것 같다. 48명인데 이미 나갔을 수도 있는데, 항상 대발이 영상 시작하고 이게 녹화본이 올라가면 원래 실효여가 달리는데, 지금 실효여가 달렸다는 거는 이 내 영상을 들어오자마자 대발이네 해서 바로 실효여 눌리는 사람이 이 방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응? 아니야? 뭐. 그 사람조차도 물론 이렇게 대발이를 찾아줬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지 뭐. 물론 제가 제 모습을 못 돌아보기 때문에 때로는 제게 따끔하게 제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피드백해 주실 수 있는,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싫은 소리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쯤은 필요합니다. 편집자와 제가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상으로 조금 마음을 전달하고자 만들어서 수고해서 올린 지 한두 시간 이내 실어요가 바로 한두 개씩 달리는데, 거기에 저희들 마음의 상처 안 받습니다. 좀 더 우리가 노력해서 실어요 눌렸던 사람들의 마음도 좋아요를 누를 수 있도록 바꿔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그분들이 때로는 주말에 자기 볼일 보느라 바빠서 제 영상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실어요가 연계인 영상들이 있어요. 지금 이 방에 그분이 계시다면 연계인 영상들 다 찾아내 가지고 또다시 실어요 눌릴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당신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당신도 소중한 대바리의 짜님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밥맛 없죠? 예, 밥맛 없으면 번개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전 IC를 나와서 대전역을 지나서 지금 은행동을, 뱅크동을 지나서 대바리의 집을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1, 2, 3차로 버스 정류장이 있는 마지막 3차로는 항상 저렇게 버스 형님들로 차량이 복잡합니다. 이럴 때에는 1, 2, 3차로 중에 2차로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1차로로 때로는 달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아요. 진짜 운전대 잡고 대구 한번 가게 되면 우방타워 들리기 전에 동성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전에 대바리가 부산 살 때도 주디스 태화백화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사람들 많이 바글바글한 지역 다니면서 주행 연습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에어혼은 사실 버스나 대형 트럭이 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울렸을 때 막 하면서 막 뭔가 코러스 나온다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혹시 꼬꼬님 들어보셨나요?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 하면서 막 이런 에어혼을 장착한 차량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멜로디를, 네, 혹시나 제가 내일 튜닝샵을 한번 알아볼 텐데 후진 이 멜로디가 클락션 눌릴 때마다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대바리에 몇 안 되는 짜님들이 차를 끌고 번개할 때 각자 클락션을 눌려보는 거예요. 후진 나오도록. 죄송합니다.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전자혼이랍니다. 전자혼. 오늘도 장을 봐야 되나? 배고프네. 집에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거? 는 있어요. 항상 밥도 있고. 네, 1차선과 2차선이 2, 3차선으로 분리가 되면서
2, 3차선만 직진이 되고요. 1차선은 나중에 좌회전 차로로 바뀝니다. 그래서 차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평상시에도 내가 다니다가 조금 특이하네 하는 그런 도로들은 한 번씩 도로의 지형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더 나아가서는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요새 잘 돼 있죠, 로드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와, 앞 차량은 예측 출발 살벌합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부터 저렇게 쏜살같이 달려가면 위험하지 않나요? 뭘 하려고 저렇게 빨리 갔을까? 검은 차 횡단보도에서 정차했어. 사람이 내렸어. 투썸 플레이스 갈라나? 투썸 가는가 보다. 여기가 이야, 일반 통행 진입 금지야. 그렇지. 그래서 못 들어가, 주차장이를. 투썸에 저러고 케이크를 사러 갔는갑다. 와. 와,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고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 대단합니다.